사실 이제 이 질문 질문이 많을 수가 많았다기보다는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가 있어요. 오답률 1등이 아마 이 시험에 되게 어려웠던 시험으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20학년 6월 만점자 65명 시험이야. 근데 이게 오답률 1등이야. 아 2등이야 2등. 죄송해요. 오답률 2등이었어요. 큰 잔치 25번. 근데 시중 해설이 다 병신이야. 다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99.99% 병신이야.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설하면 병신이 되냐면 어떤 특정 단어가 틀렸다. 이러면 틀린 해설이요. 잘못된 해설이요. 그러니까 25번 같은 경우에 일본 선지의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한 게 아니라 뭐 각각의 공적을 평가했다. 이런 건 진짜 국어 선생 맞나 싶어. 누군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서울대 나왔든 뭐 국어 국문을 전공했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병신이야 그냥. 왜? 한글 못 읽냐고. 문장 구조를 못 읽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급발진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얘기예요 사실은. 잘 봐. 25번 문제를 풀면 있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정보 처리가 쭉 됐고 답이 안 나오니 미시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아 진짜 이게 뭐가 문제냐면 2010년 전후 해가지고 201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학계가. 그러면서 그때 이후 확립된 게 최첨단이 지금 수능으로 나와버리니까 현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수학하고 다르지. 야 수학은 피타고라스 정리 3000년 전 4000년 전 건데. 다시 그럼 보세요. 지금 장면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첫 번째 장면은 줄거리 장면. 줄거리야. 줄거리로 초합음 인사를 세팅하고 갔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목 장면이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꿈속 장면인데 꿈속 장면에 봐봐. 한 노인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묘사인데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딱 봐도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제왕이야, 제왕.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좀 쳤던 애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빵이야.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얼굴은 간혹 같고 머리에 한근간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았으면 왕이지. 무수한 사람들이 앞에 있죠. 그리고 어떤 장면이야? 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면이요. 그러니까 잔치의 상황 장면에서 봐. 거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묘사 위주로 갔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 잔치 얘기예요, 여기는. 여기까지 왔다. 맨 윗자리에 앉아있는 궁궐 위 앉아있는 맨 윗자리에 앉아있는 제왕이 모른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머릿속으로 좀 그려봐. 아주 큰 잔치를 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 위에 제왕이 애하고 앉아있어. 여기 애들이 막 떠들면은 뭔가 재미있어는 보이는데 뭔 소리지? 라고 뭐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분부왈 서술어 1번. 누가? 제왕이. 제왕님께서 그 노인께서 그 용포 있고 딱 봐도 황제 같아 보이고 옥한성제 같아 보이고 그 중에 대빵 같아 보이는 분께서 저 위에 앉아 계시니까 저 밑에 있는 애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근데 뭐라고 재밌어 보여.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어이 애기들아 자기들아 부르더니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아 그대 등은 올려라. 우리 자기들 밝혀서 올려봐 라고 얘기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올렸어? 얘네들이 올린 거야. N이라고도 합시다. 그러니 뭐라고 대답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누가 대답한 거예요? 제왕이 대답한 거지. 그럼 이 대사는 누구 대사야? 제왕 대사인 거야. 근데 왜 이거를 제왕 대사라고 못 읽었을까? 천운이 있으니까. 선생님, 저는 1인칭 낮춤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나라 신하인 아무개가 얘기한 거겠죠. 맞아. 맞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봐.
고전소설이죠. 그리고 저라는 게 저도 되죠. 저도 돼요. 중의적이라니까. 즉 1인칭 대명사도 되지만 저는 3인칭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민이시잖아. 한국어 한 20년 하셨죠? 안 했나 혹시? 귀화했니? 여기 뭐 중국어 잘하는 애 한 명 있더라고. 카톡으로 왜 자꾸 저한테 중국어를 보내는지 모르겠으나 기프티콘 잘 먹을게요. 또 낚시겠지만 3인칭 대명사라고요. 저는 그래 너는 그래 저자는 본래 한나라 신화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일을 살펴보니 너의 복이 북돋친 이러에 찬란하리로다. 누구 대사야? 제왕 대사라니까. 누구의 평가야? 제왕의 뭐말이로다 평가라고요. 또 한 공적의 왈. 또 모르냐 또 누가? 제왕이 또 대답해요. 뭐라고? 너 참 대단하네. 최고. 좋아 라고 평가한 거라고. 끝났죠? 누구 대사야? 제왕 대사라니까. 야, 이걸 뭐 못 잡아가지고 서로의 공적평가가 아니라 각각의 공적평가요. 제왕이 공적평가했다니까. 제왕이. 봐. 왜 내가 이걸 얘기하냐?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체, 저 화자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야. 누구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찾는 문제, 야 화자가 누구야를 찾는 문제가 되게 많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었잖아. 그러니까 평가와 아주 대표 유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 이 대화 상황에서 누가 이 대사를 쳤는지가 중요하잖아. 그게 좀 난이도 있을 수가 있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연계 유형인데 이게 되게 웃겼어. 나 이것도 아직도 기억나. 이게 이 6월이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대전 명인하고 부산 명인하고 이렇게 수업하던 때야. 근데 좀 창피한 얘기인데 대전 명인 수업하다가 내가 존나 헤맸어요. 6평 바로 전 수업이었어. 그래가지고 한 20분인가를 일동장유가 마지막 문제였나? 일동장유가 지금 풀라고 뒤에 돼 있잖아. 일동장유가가 딱 봐봐. 전년도 딱 수능이야. 보여? 19학년도 수능 사실선 45번에 45번 문제가 누가 이 대사 친 사람이냐를 묻는 문제거든요. 화자가 누구냐야. 이게 나왔는데 내가 대충 보다가 한 20분 헤맨 거야, 애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야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정확히 설명을 해줬어요.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6평 치고 바로 수업이잖아. 대전 애들이 쌤 말 안 해도 알지. 대전 애들만 이거를 다 맞은 거야. 왜? 유형이 똑같으니까 45번하고. 이게 진짜 개웃겼다니까요. 이게 19학년도 수능에 45번 문제였는데 이게 그대로 20학년도 6월에 이게 25번이지. 25번으로 엮어서 출제가 됐고요. 웃겨버리는 게 이게 오답률 탑 2등이었고 문학에서는 탑 1등이었어. 그래서 내가 자꾸 기출연계 하는 거예요. 기출분석이 이게 기출분석이지. 선지 단어 OX. 야, 현학적 표현이요. 난소공 보면서 현학적 표현. 엠뱅 좀 그만해야 돼. 진짜로 여러분. 욕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건 도저히 표현이 되는 말이 없어. 좀 이상한 짓 좀 그만하시라고. 이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 이 유형은 뭐라고? 주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제왕이다. 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왕이 평가한 거다. 끝! 전혀 이슈 없어. 왜? 이게 잡히려면 내가 뭘 잡았어? 주어 서술로 잡았잖아. 신텍스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국어 수업에 신텍스 잡는 수업이 없더라고. 있긴 있었어. 그분도 깜빵 가셨네. 왜 국어 강사들 왜 이렇게 깜빵을 많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먼저, 미안해.
먼저 깜빵 가시고 이제 작년에 이제 가셨던 분이 있어요. 그 작년에 가셨던 분이 초반 커리가 문장을 의미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커리였던 걸로 난 기억을 해요. 문적은 없어. 애들 맨날 갖고 오니까. 이거 왜 하고 있지? 아, 애들이 이게 안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추석 때 이거 찍어서 줄게요, 여러분한테. 추석 전에 해가지고, 추석 전에 이미 끝났고, 추석 후지? 추석 후에 이거 찍어가지고, 국어에서 문장 구조가 어떻게 잡히는지 보일 건데, 이거는 문장 구조를 잡아야 보이는 거잖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영어 문장 구조 잡히면 국어 문장 구조 그냥 잡히는 거야. 그래서 딱 2시간이 끝나요. 영어 문법 설명 1시간, 문장 구조 1시간 끝이야, 그냥. 그러면 영어랑 국어, 문장 구조 다 잡혀. 근데 이 연습이 안 되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제 몸무게가 지금 한 절반쯤 됐었던 그 시절에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다른 사람이잖아, 그때랑 저랑. 그러니까 저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다른 사람이죠. 그때랑 저랑 느낌이 다를 겁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25번 간단하게 풀리는 거 보였죠? 그래서 서로가 아니라 제왕이 공적을 평가했다. 즉, 이 유형은 오답률 2등할 유형이 아니다. 왜? 이미 그 전에 수능 45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거고, 일동장휴가에서. 동시에 주어, 주체가 누구냐, 화자가 누구냐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전혀 이슈될 게 없었다. 아마 시간상 일동장휴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죠. 45번 같은 거를. 그럼 뭐가 비슷한지 보였을 거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볼 텐데, 이 작품도 진짜 별 작품 아니에요. 근데 뭐 고전소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화법, 문법과는 많이 달라서. 그러니까 화법이라는 게 말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의 화법,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삼성의 문법 이런 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삼성이 쓰는 말의 표현 같은 거를 화법 또는 문법이라 하는 거거든. 다시 한번. 평가원의 톤 앤 매너로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쓰는 톤 앤 매너랑 다르다 보니 여기서 뭔가 안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설계를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지금. 평가원 관점으로. 또는 절충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평가원 관점은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난소공 비슷한 느낌을 잡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근데 솔직히 뭐 여기서 어떻게 그걸 느끼냐. 이건 좀 다르잖아, 결이. 우리 진작에 조응맥, 꿈속에서 이런, 이건 진짜 판타지잖아. 고전에서도 판타지잖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판타지야. 그러니까 솔직히 난소공 결과는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좀 절충적인 방안으로 소설에서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초반부의 구성의 3요소는 줄거리로 세팅됐으니까 잘 잡으시고, 인물들 나오죠. 조웅, 태자, 서봉국 병사들. 딱 봐도 송나라 태자인 것 같고, 조웅이는 신한 것 같고, 뻔하잖아. 왜? 옛날에는 내가 왕이 될 수는 없어. 옛날에 내가 될 수 있는 최대치는 뭐야? 왕 바로 아래야. 상공이야. 제후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구국의 영웅이 될 수는 있는 거야. 역적이 될 수는 없어. 왕조를 새로 개창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조웅이는 그런 영웅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런데 얘네가 딱 봐도 위험한 데로 가잖아. 서봉국 병사들이 매복하고 있는 한국으로. 근데 아직 한국에 가기 전에 인몽장면 연주에 도착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꿈속에서 하고 들어갔더니 한 노인이 태어났어. 이런 느낌이야. 근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 송나라 문제. 송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 상황에 송나라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귀신들 다 살아있잖아. 조상들 다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조상신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야, 보니까 저기 조웅이가 되게 위기에 처했더라. 하지만 내가 도와주고 왔어. 이거야. 그리고 꿈을 깼어. 근데 생각해봐. 찜찜하잖아. 왜? 좋은 얘기만 있어도 근데 야, 조웅이가 좆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그지 같은 꿈을 꿨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배경이 연주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한국으로 가. 중략 이후에. 역시 예상대로 위기 장면 나오는 거죠. 초반부 줄거리에서 얘기했었던 서봉국 병사들이 매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미 얘는 느끼고 있어. 뭔가 좆됐는데. 왜? 이미 꿈에서도 느꼈고 뭔가 느낌이 세. 근데 누가 도와줘서 끝났다. 이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크게 내가 장면별로 끊어놓은 건데, 이 끊는 기준은요, 이게 참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문 문제, 4문 문제 구분이 잘 안 되잖아.
3, 4조, 4, 4조 이런 거 보면 되잖아. 글자 수에면은 4개, 4개, 4, 4조구나. 3개, 4개, 3, 4조구나. 보이는데 이게 3음보래, 4음보래. 씨발 나는 한 7음보 나오는데? 이렇게 되잖아. 나는 한 2음보인데? 이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라 여러분한테 제가 강제적으로 장면을 끊어봐라고 못하겠어. 근데 뭐냐면 이거예요. 뭔가 이런 거야. 지금 구성 요소들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구성 요소인 첫 번째, 인물이 뭔가 변화가 있으면 장면 전환이라고 봐도 돼요. 두 번째, 구성의 3요소 중에 뭐야? 사건, 갈등, 장면 같은 게 뭔가 인몽 장면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이런 게 변하면 또 하나의 장면, 또는 배경이 바뀌었어, 하나의 장면. 다시 인물이 바뀌었어, 하나의 장면. 다시 인물이 튀어나왔어, 하나의 장면. 다시 꿈에서 깼어, 하나의 장면. 배경이 바뀌어서 어딘가에 도착해서 하나의 장면. 누군가 튀어나와서 새로운 사건과 흐름을 가져가 하나의 장면. 그래서 장면 끊는 기준들은 내가 봤을 땐 인물, 사건, 배경 같은 게 비교적 큰 변화가 있을 때 잡아주시면 되고, 꼭 못 잡아도 작품 흐름 잡는데 그게 지장은 없어요. 나소공 생각하면 돼. 자, 여기 1분 1분 잡아주시고 오세요, 저한테. 필기 먼저 하시고 1분까지 내봐다 30초만 잡아주시고 30초 30초 잡아주시고 저한테 오세요. 아우,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목이 쉰 거랑 막 이런 게 어쩔 수가 없네. 카톡으로 나한테 왜 프리티벳을 보내냐? 자, 봅시다. 32페이지. 조응은 송나라의 목을 위해 사건이죠. 태자를 구해 사건이죠. 위국으로 가던 중 사건이죠. 서봉급 병사가 매복한 사건이죠. 역시 한국을 향한다. 배경이죠. 딱 봐도 지금 위기네. 보여야지. 매복하고 있잖아. 이재규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니 잠깐만, 한국으로 가는데 연주에 먼저 간 다음에 간 거구나. 여기부터 간 다음에 가겠구나. 이것 좀 배경이니까 배경 세팅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면서 문항 설계 나중에 됩니다. 필기 해놓으세요. 군말 다시 계획 원수를 녹음하여 좀 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고 오늘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었다고? 딱 봐도 인몽장면이네. 나비 따라간잖아. 호접지몽 이런 거잖아. 호접지몽. 나비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호접지몽 들어는 봤죠? 모르면 사전 찾으세요. 영어 단어 모르면 사전 찾잖아. 영어 단어를 몰라. 영어 못하죠? 국어 단어를 몰라. 국어를 못하겠죠? 국어 단어도 찾아 외우세요 좀. 됐죠? 여기서 끊어 또 형원펜으로. 그래서 망고충렬문에 갔어요. 자, 내신이면 망고충렬문이 뭔지 설명을 할까 설명 안 할 거야. 이유는 그런 거 안다고 문학의 근본적인 능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다만 단어는 외워라. 수업 시간에 단어는 안 찾아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버리면 내신 수업이라고 착각이 들고요.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 버리고 핵심적인 이런 정보 처리 도구들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이지만 단어는 알아야지. 찾아서 외우세요.
영어 수업을 해. 구문 수업이야. 그럼 구문 설명을 해야지 단어 외우기 하면 안 되잖아. 유형 수업이야. 실전 수업이야. 유형하고 실전을 설명해줘야지 단어 정리해주고 있으면 애들이 똑같은 거야. 여러분 단어는 하세요 제발. 계속 봅시다. 궁궐이를 바라보니까 한 노인이 앉아있어요. 인물이네. 그리고 묘사하고 있네. 그럼 뭔가 중요 인물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큰 잔치라는 장면이네. 장면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왕이 어찌 된 줄 몰라가지고 분부했대요. 그러면 이땐 당연히 누구 대사야? 제왕의 대사라고요. 됐죠? 그러면서 원래대로라면 그냥 쭉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제왕이 대사 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25번에서 헷갈렸을 때 믹시어로 돌아와서 신텍스 세부적인 문장 구조를 잡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작품 들어갔을 때 했던 그 일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쭉 하면서 아 그래 큰 잔치의 내용이잖아요. 쭉 그러다가 뜬금없이 누가 튀어나왔어? 조홍이가 튀어나왔어. 뭔가 약간 페이지 전환이죠. 인물이 지금 뭔가 바뀌었잖아. 그리고 지금 누구 꿈속이야? 조홍이 꿈속이야. 그럼 조홍이는 이제부터 귀 뚫고 들어야죠. 뭐래? 불쌍하다. 씨발. 내 꿈에서. 불쌍하다 베이더 이러는 거야. 꿈에서. 영감탱이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불쌍하다. 우리 아가 같다. 야, 너 씨발 일찍 죽겠다. 전쟁에 패하겠다. 불쌍하다. 가련하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꿈에서 이랬는데. 그러다 갑자기 송나라 문제가 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어찌 늦게 옵니까?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갑자기 내가 영웅 됐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홍이라. 죽는다며.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축한 서번이, 자 봐봐. 이거랑 줄거리의 서번 매복이랑 연결해놔요. 이런 거 잡는 거야. 사실 이 작품을 관통한 핵심적인 사건은 뭐예요? 서번의 매복이에요. 매복. 그 서번에 매복한 위기를 어떻게 조홍이 극복하는지 설명하는 거잖아. 처음에는 한국에 도착해서 임몽했다가 큰 잔치에서 속 문제가 튀어나와서 해결해 줬네. 실제로 그런 거죠. 자, 예측 또는 암시라고 하죠. 곡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구하라 하고 왔대요. 도사라는 사람이 구원자네요. 그러면 동시에 송문제의 메시아? 송문제의 아무튼 그런 느낌. 원수가 갑자기 깨달았더니 씨발 꿈이네. 근데 봐. 해피겠어요? 왜? 죽는다는 얘기 뒤지겠잖아 나한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럼 당연히 이제 원수는 슬슬 기분이 안 좋겠죠. 찝찝하겠죠. 그렇게 중약 입고 나서 샵 넘버 4 강몽했고요. 이후에 중약 이후의 장면 샵 넘버 5로 갑니다. 원수가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해서 그렇지 왜? 생각을 해봐. 꿈속에서 저런 소리를 들었는데 당연히 이런. 그리고 봐. 어디에 왔어? 한국에 왔어. 자, 아까 서범국 병사 매국판 한국에서 아까 서범국 병사 연결했죠? 여기로 연결해서 하샤표 연결해 놓으세요. 이게 핵심 서사인 거야. 위기. 조홍한테 닥친 위기. 한국이라는 배경 서범국 병사들. 봐봐. 잔나비 막 울고 있고. 부려기를 일삼고 있고. 길은 험악해. 에휴, 막 기쁜 골짜기에. 막 씨발 그냥 읽기만 해도 존나 불길해. 오늘 죽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됐죠? 옆에다 써. 딱 봐도 위기 장면이네 이제. 왜? 꿈속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아직 도와준 건 아니니까. 매복하고 있는 곳에 왔으니까. 죽기 직전이니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좋았다 진짜. 보시죠. 선봉을 재촉해서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이런 거 중요합니다.
오잉? 노? 잠깐만. 아까 그 도사인가? 도사에서 연결해놔. 정신이 갑자기 황홀했어. 역시 고전소설은 이게 고전소설의 느낌이죠. 한쪽 올려주세요. 뭐지 아저씨? 이러면서 봤더니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그럼 좋습니다. 아하, 오케이. 좋은 수 봤어요. 알려주세요. 제가 그 사람인데요? 크게 기뻐하면서 잡아. 왜 기뻐하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6번째 장면. 이제 노웅이 자초지종 설명하고 나 도와주겠죠. 사진 찍을 필요 없을 것 같다. 찾겠죠? 떠돌인데 지 힘으로 자기가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지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 다녔는데 오로봉이 한번 말이 길어. 도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5시에 전화를 해서 나기로 왔는데 늦어가지고 못 올 것 같아. 말만 아주 TMT.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고 해서 봤더니 항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불을 한번 쏘라. 도움을 주는 장면이네요. 그래서 역시나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 끝났다. 땡큐. 그런 소설. 별 내용 없어요. 딱 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제발 제가 하루에 4시간씩 또는 2시간 이상씩 한 강씩 들으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얘기했잖아.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하면 시간이 많이 줄 거다. 맞는 얘기야. 국어라는 과목은요, 사고 규정을 해야 되는데, 야, 봐봐. 성형도 예를 들면, 물론 전신을 한 번에 할 수도 있어. 근데 코 한 번 하고, 눈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갈 수도 있는 거야. 또, 혈창들도 마찬가지야. 3분할, 2분할. 오늘 하체 했어. 오늘 상체 했어. 오늘 뭐 2두 했어. 내일 뭐 3두 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똑같아. 공부도. 그러면 매일매일 하시면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기초 1, 2부터 빨리 때려 박으세요. 끝나면 정규반 커리 빨리 따라와.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자, 다 드는 친구들은 정규반 친구들 수업 소화가 됐다 하더라도 9평에 2등급이 안 나왔다. 무조건 기초 1, 2를 한 번쯤은 보세요. 그러니까 실수가 너무 많아서 원래 내가 1등급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말고 뭔가 지금 요준수는 172에서 뭔가 느낌이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일 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기초 1, 2부터 빨리 보셔야 돼요. 그럼 희한하게 자세 교정이 돼. 1등급인 학생들도 그래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 기초 1, 2 빨리 봐. 그리고 몰아듣기보다는 국어는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교정하고 내일 달라지고 한 지문 달라지고 오늘도 한 지문 달라지는 그 느낌을 잡아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아마 공지를 좀 연구실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공지를 했을 텐데 여러분 이제 개별적으로 뭔가 공부 상황, 목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전 최저 3등급만 맞으면 돼요. 당연히 그럼 그 학생들을 위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최저 3등급 맞으면 되고 시간이 2시간밖에 없어야 됐고 선생님 저는 최저 2등급 맞아야 되는데 하루에 4시간이 있어요가 있고 선생님 저는 100분이 100을 찍어야 되고요. 하루에 근데 3시간밖에 없어.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적의 시간표, 최적의 커리큘럼, 최적의 상황들을 최대한 짜드릴게요. 추석 동안. 카톡으로. 알겠어? 올려요, 제발. 자, 봅시다. 자, 속문제는 서번적인 관계에 빠져 사람들과 약속이 지키지 못했다. 뭔가 섞어놓은 게 딱 보이잖아. 그쵸? 봐봐. 일단은 인물. 서번적인 관계라는 중심 사건. 빠진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한 거죠. 맞죠? 그리고 봐. 이거는 몇 번 장면에서 중요했던 거예요? 꿈속 3번 후반부 장면에서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봐라. 한곡에서 연주? 연주에서 한곡이잖아. 봐봐. 이것도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장면, 배경. 초반부 인사비 세팅에서 중요했었던 여기서는 배경이 중요했던 거야. 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중요한 거니까. 연주에서는 꿈꿨고요. 한국에서는 뒤질 뻔했던 거지. 그러니까 구성의 3요소 배경이 중요했던 거고 초반부 세팅이 중요했던 거니까 역시나 물어보는 거라고요. 맞죠? 기뻐했다. 내면 심리죠? 그런데 왜 기뻐한 거야?
수홍을 만났으니까. 왜? 늦게 출발했는데도 만났으니까. 라고 하면서 노홍이 도와주는 그 6번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중요했던 내용 그대로.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6번 장면 내용이죠. 여기도 2번 장면 내용이죠.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세부 내용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서사 작품을 정보 처리할 때 써먹는 방법들을 잘 활용해주면 잘 보였을 거고, 다시 한번 틀렸고, 뒤집어져야 되니까 틀렸고, 이거 좁히고 발치독 해보면 보일 것 같고, 내려온 게 아니라 야, 너 그거 얘기 좀 해봐 라고 저 멀리서 얘기했던 그런 장면까지. 정답은 그럼 3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구도 좁히고 시간 많으면 나머지 선들도 뭐가 틀렸는지 보이는 거지. 이 노란색은 정말 나중에 하는 거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노란색부터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노란색이 답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 봐. 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몽 장면이었어요. B는 위기에 처한 장면이야. 이게 되게 이 시절에 출제되던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 근데 지금 출제진이 바뀌면서 이 스타일은 좀 덜 나와요. 그러니까 장면을 놓고 특이한 초점을 가지고 특이한 장면을 가지고 비교할 만한 장면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봐. A는 인명 장면이잖아. 인몽 장면이라니까. B는 위기인데 어떻게 낙관이냐. 다시 A는 인몽이니까 낭만은 얘는 맞을 것 같고. 왜지? 위기 장면이라니까? 모르겠어. 봐. 처리 불가능하면 처리하지 말라니까요. 왜? 그냥 개소리야. 개소리를 뭐하러 어떻게 고쳐줄까?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어. 뭔 구체적인 시대적. 내가 씨발 송나라 살았던 것도 아니고. 송나라 역사 알아요? 송나라 역사 아냐고. 남송은 알아. 원나라한테 박살났다. 그 원나라 몽골 우리나라 이건 알지. 근데 송나라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몰라. 4번. 긴장감이네. 인몽인데? 계절 아니 매복하고 있다니까. 그 쓸쓸하다고? 매복하고 있다고. 잠깐 제발 좀 여러분 이상한 소리들 해서 어그로 끌리지 마. 그냥 쌉소리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드디어 보이죠. 아하. 왜? 인몽 장면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비현실적인 저승. 생전에 좀 쳤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잘난 척하고 있고. B는 그러네. 매복하고 있는 공간. 위기 상황. 그러니까 불길함까지 이어지는 거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이 느낌이야. 1, 2, 3, 4번을 왜 고치고 있어? 못 고쳐. 어떻게 좀 고칠래? 나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실전에서 이거 어떻게 고칠래? 시간 많아? 한 4시간 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이제 좀 느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 25번 큰 잔치. 아까 설명 끝났죠? 정답 1번 끝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뭘 묻는 유형이다. 첫 번째, 주체가 무엇이냐. 타자가 누구냐를 묻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뭐다? 19 수능에서 연계되는 유형이다. 바로 20학년도 6월에 연계되고 있다. 서로의 공적이 아니라 참석자들이 아니라 뭐라고? 제왕이 참석자의 공적을 평가했다. 신텍스다. 주어가 목적어를 서술어 했다. 신텍스 문제였다. 됐죠? 사진 좀 올려주세요. 죄송해요. 내가 이제 나도 대학 때 그랬단 말이야.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되게 국어과 교수님이 진짜 존경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교수님이 나랑 되게 비슷한 심정이셨을 것 같아. 너는 왜 이걸 모를까? 너 학교 다녔니? 너 서울대 어떻게 왔니?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조그마한 비하적인 또는 뭐랄까 그런 느낌 없이 되게 하면서 되게 덤덤하게 잘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학생이지만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셨는데 그 서울대에 이제 얘기할게 그냥 경영대가 있어요. 서울대 경영대 중에 어떤 교수님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막 거의 뭐 제가 야 너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게 또 경영대 까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교수님이 그러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평가원에서도 여러분한테 뭔가 되게 친절하고 여러분 눈높이에서 최대한 알려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화법, 거칠고 태도 좀 불편할 때 있겠지만 많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평가원의 톤 앤 매너, 평가원의 어떤 말하는 느낌들을 살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그걸 캐치를 하셔야지 그거 모르겠고 나 하던 대로 할래 하는 순간 서로 피곤해진다는 거. 자, 26번 볼게요.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이 전달하는 기능한다. 꿈의 기능에 대한 얘기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서사잖아. 사건이잖아요. 인과잖아. 꿈속의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의 위기여. 되게 거창하네. 자신에게 대한 초월적 세계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 구체의 증거물을 통해 앞에서 그냥 이거 줄거리 요약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보기 보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 더 어려워 보기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1번 봐. 이게 3번 후반부 장면이죠. 보기 내용이죠. 오케이. 당연히.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 같지. 이게 샵 넘버 4에서 5번 넘어가는 건데 왜 그래? 그래. 잠깐만. 2번이네. 확신하지 못했으면 아예 개꿈하고 신경 안 썼을 거 아니야. 맞잖아. 너 좆될 거야 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개꿈이네 신경 안 썼을 거 아니야. 오히려 뭐 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믿으니까 혹은 되게 꺼림칙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OX가 아니야. 우리가 조응이 돼보는 거죠. 공감해보는 거죠. 이해해보는 거죠. 그런 능력을 묻고 있는 문항 설계잖아, 딱 봐도. 문학교육 목표에 따라가지고 설계를 해서 판단을 시키는 거지. 어디선지 OX야. 단어 OX야. 이 느낌 잡으셔야 된다니까. 이게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하다고. 그래야 여러분도 문학 보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고생들 하셨고 지금 금요일 오전에 병원 실려갔다 왔어요. 그리고 막 명절에 이제 가족들 모이면 참 좋은 일도 많아야 되는데 안 좋은 일도 한 번씩 있고 뭐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 쓰고 돈 써가지고 여기 왔는데 프로다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 못 보여주면 프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매년 수업을 한 번씩 못해요. 이번 주가 그런 주였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근데 그러기 싫었어. 그러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40이 다 돼서도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딱 2분만 잔소리할 테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래서 남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한테 그러겠죠. 쌤은요 씨발 뭐 그러면 쌤 하는 일에 애들 왜인 줄 알아? 근데 잘 들어. 80대 먹은 할아버지 40살 먹은 틀딱들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 얘기를 해. 15세에서 25세의 기억이 제일 명료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요. 맞아요. 인간이 호르몬이 확 나오면서 1차 성장, 2차 성장하면서 쭉쭉 성장을 하잖아. 두뇌 성장은 보통 이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가치관 형성되고요. 이때 두뇌 형성되고요. 이때 사고방식, 이때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안 변해. 근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때 굉장히 큰 환경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나이 먹고도 변하는 뭔가의 체질이 된 것 같다. 두뇌 자체가. 모르겠어요. 그냥 뇌피셜이야. 느낌이 그래. 그래서 내가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잼민이도 수업을 못하겠는 이유기도 하고요. 고등학생, 재수생 위주의 수업을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저한테 공무원 하라는 얘기도 많았거든. 그냥 저는 여기 할게요. 수능 없어지면 뭐 은퇴해야지. 저도 현장 강의 은퇴하고 싶고 수능 손절치고 싶은 참 많이 부럽고요. 현우진 쌤, 이지영 쌤 부럽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일타돼서 이제 수능 제도 없어질 때까지라도 좀 여러분한테 수능 국어가 뭐 1등급 100분이 100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만 여러분 항상 이거야.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 뭔가 오버해줘야 돼. 그래야 목표까지 갈까 말까요. 이게 제가 고1 때 참 잘했던 거 하나가 딱 이거예요. 내가 지금 전교 1등보다 공부도 못하고 천재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안 될 거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좋아. 내가 의지와 근성과 공부 시간으로, 공부량으로, 집중력으로는 전국 1등 한번 해보자. 그렇게 2년 지나서 전국 70등 되더라고요. 뭐 원래 머리가 좋았을 수도 있겠지. 근데 딱 하나예요. 내가 1등 따라잡고 싶으면요. 1등만큼 하면 안 돼요. 1등보다 더 많이, 더 오래 해야 최소한 따라는 잡아요. 추월하려면 몇 배 노력해야죠. 1등은 지금까지 그 노력을 지금까지 했을 텐데. 근데 참 다행이게도 올해 학생들은 60일 동안 많이 바뀔 거예요. 왜? 9월 10개 나왔다고 씨발 다 내려놨어. 아, 난 땡큐예요. 왜? 솔직히 지금 내가 학생 수 늘어봐야 얼마나 늘겠습니까? 뭐 2달 뭐 더 번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여러분이 난 다 1등급 맞았으면 좋겠고 100분이 100 찍었으면 좋겠고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확률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인생 갈아놓고요. 수면 갈아놓고 건강 갈아놓고 다 갈아놓고 있어요. 진짜. 뭐 돈이고 뭐고 없어. 그냥 다 갈아놓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추석 때 풀어지면 안 돼요. 올해는 추석이 그런 포인트야. 쉬는 포인트 아니야. 지칠 만큼 공부한 놈 본 적이 없어. 난 올해. 그러니까 삼수생 오케이. 삼수생은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수생도 텐션 유지해 주셔야 된다. 재수생도 마찬가지. 텐션 떨어지면 다시 못 올려요. 수험생활 60일 남으면 그건 그래. 그냥 닥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수금 일단 끝내시고 수금은 해야지. 수금 일단 끝내시고 독서실. 오케이. 왜? 수금 끝내고 오래 있으면 대학은 갔니? 9월 몇 등급 나왔니? 학교 어디 있었니? 그거 듣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독서실에서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질문